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왔습니다. 한국아메이 ABO 임종원입니다. 네. 벌써 어느덧 5월 따뜻한 계절이 왔고 어제 엄청 더웠죠? 네, 원주도 되게 더웠는데 분당도 되게 더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되게 추웠던 것 같은데 또 금세 또 나른해지고 따뜻한 계절인 5월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 소개가 일단 대부분이고 제 소개와 더불어서 제가 나이는 되게 어려 보이지만 아메이 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함께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사람도 아메이를 하니까 여기 계신 리더님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메이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하나만 얻고 가셔도 제 강의는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 망가질 생각을 가지고 제 모든 스토리들을 낱낱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임종원을 알고 싶다로 네, 하나씩 다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부모님 선택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선택 받아줘서 제가 나왔죠. 제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는 일단 주부셨고 저희 아버지는 원주시청에 공무원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월남 참전 하셨다가 저희 중학교에 기술 선생님으로 계셨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월남 참전 하셨을 때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자영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외갓집도 시청 공무원 국장님까지 하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전업주부로 계셨거든요. 딱 보시면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는 공무원인 집안에서 저는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어나고 봐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걸 되돌아봤을 때는 큰 우여곡절 없이 그냥 평범한 보통의 가정에서 자라는 그냥 네 이쁜 손자 첫 손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희 부모님 다 장남이시고 하셔서 정말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를 한마디로 이제 어렸을 때를 표현하면 온실촉의 화초처럼 자랐다. 사랑만 듬뿍 받은 네, 화초처럼 좀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하나가지가 딱 왔는데 그게 이제 사춘기가 와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아주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담배죠. 제가 담배를 처음에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복학생으로부터 담배를 딱 배워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다방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또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또 복학생과 친해지는 바람에 제가 오토바이를 탑니다. 근데 돈 주고 산 오토바이는 아니고 이제 훔쳐서 타게 돼요. 네, 그래서 법원에도 가고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절도범으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안 하던 짓을 또 하나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가출을 했어요. 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내 술만 드시면 저한테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원주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고등학교가 원주고등학교라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또 원주고등학교 21회 출신이에요. 지역사회에서 그 고등학교는 일단 알아주는 학교죠. 뭐 서울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게 아버지의 소원은 너가 원주고등학교를 가는 거다. 너가 다른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 자기는 원주고등학교 가는 걸 바란다. 그래서 제가 진짜 중학교 때 사고 칠 때 조금 지나고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여곡절에 원고를 갔어요. 백을 써서 어떻게든 뭐 하여튼 어떻게든 갔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희 아버님이 막 선생님을 만나서 원고 써야 된다. 그냥 써달라. 막 이래서 그때는 저희가 시험 보고 갔거든요. 근데 한 중간 정도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자유였어요. 자유. 네가 원고만 가면 그 다음부터 네 알아서 해. 그래서 아주 신나서 가출도 하고 더 신나게 오토바이 타고 정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엄청 일찍 철없이 정말 막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 정말 많이 속을 썩혔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2000년도에 드디어 오늘 대망의 아메이가 저희 집에 들어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자영사업을 하다가 단골로 이제 오셨던 손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아메이를 알아보시다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거의 2000년도예요. 그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그 가출하고 사고 치고 다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메이를 시작하시면서 집에 아메이 제품을 이제 하나 두 개씩 갖고 옵니다. 갖고 올 때마다 집안이 요란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아메이 하시는 걸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메이 치약을 갖다 놓으시면 아버님이 치약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다시 주겸 치약을 갖다 놔요. 이거 외제품이라고 못 쓰게 했거든요. 이거 다단계 제품이라고 못 쓰게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계속 갖다 놓으면 버리고 갖다 놓으면 버리고. 그래서 저녁만 제가 이제 저녁에도 뭐 일찍 들어가진 않았어요, 집에. 항상 뭐 11시, 12시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들어가면 막 집안이 난리예요, 막. 모든 그릇이 다 깨져 있고 막 욕이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안 그래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더 들어가기 싫었던 거죠. 그때 왜 이렇게 싸우지?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걸 또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변비가 엄청 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편식을 엄청 했고 저는 초록색 음식을 아예 입에도 안 댔어요. 스팸, 김 이런 것만 좋아해서 그러니까 변비를 달고 사는 거예요. 제 이유를 몰랐죠. 야채를 안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고 몰랐어요. 그냥 그게 맛있으니까 먹었는데 변비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심하고 막 비염도 심하고 하시니까 더블엑스랑 이 화이보비치를 갖다 주셨는데 제 눈에는 저게 어떻게 보였냐면 강아지 사료? 저걸 왜 나한테 먹으라고 하지? 먹기 싫은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챙겨 주셔도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어. 됐어. 막 이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저 다 비싼 돈 주고 건강해지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제가 되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버님이랑 저랑도 골이 깊어집니다.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제가 사고를 치고 이제 제가 아버지를 계속 피해 다니니까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해서 빨리 아버지랑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가 제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군대 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어떤 영역을 갖고 계시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2000년도 11월 13일 날 아메에 가입을 하셔서 불과 한 6, 7개월 만에 1000만 PV를 달성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6개월 만에 골드를 달성하시고 3개월 만에 플래티넘을 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딱 알아보고 거의 1년 동안 아메이를 하셔서 플래티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딱 파운더스 플래티넘 에메랄드 사파이어를 동년도에 다 달성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아메를 시작하고 2, 3년 만에 그냥 에메랄드를 다이렉트로 가신 거예요. 저 때 저는 아메에 관심이 없었고 정말 그냥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냥 가출하고 막 이랬던 아버지랑 어떻게 도망가지 막 이렇게 했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아미에 미쳐서 아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몰입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요즘 근데 뭐 아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 또 뭐 속상해 하셔갖고 한 3일 동안 누워 계시고 막 이러신 분 저희 어머니 제가 군대 갈 때 쿨하게 데려다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제 친구들이 데려다 줬어요. 첫 휴가 나오실 때 제 친한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관심 없으셨어요. 네. 하여튼 왜 그랬냐면 결국 이제 제가 뒤에서 소개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게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04년도에 제가 원치 않은 대학을 가게 되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할 걸로 이제 부사관을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사관은 내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자유에 억압받아서 산다라는 게 안 그래도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일단 군대나 빨리 가자.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군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나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몇 월 며칠 날 휴가를 맞춰서 나와라. 자기를 축하해 주러.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4년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제가 그때 맞춰서 휴가를 나옵니다. 제가 휴가를 딱 나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수천만 명 앞에서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새롭게 보였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 집에 오순도순 몇 명 아주머니들이나 정장을 입은 아저씨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뭘 파는구나, 뭘 이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파는구나라고 했는데 수천만 명 앞에서 저렇게 스피치하는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 엄마에서 갑자기 되게 멋있는 여성 사업가로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거와 좀 다르구나. 아메이를 정말 수만 명이 하는구나, 이 사업을. 그냥 집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정말 이게 큰 사업이라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느꼈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남성 사업가들, 수많은 여성 사업가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모습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축하를 해주고 제가 이제 다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 손에 책과 지금 아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카세트 테이프를 좀 줬습니다. 마이마이라고 하는 워크맨, 저거 알고 계세요? 저기다가 저 테이프 같은 걸 놓으면 소리가 나요. 저걸 주셨는데 저 테이프가 저 테이프에 저희 어머니의 성공 스토리가 들어있는 테이프였어요. 근데 제가 복귀하는데 군대까지 복귀하는데 버스를 타고 한 3-4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3-4시간 동안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냥 저 오디오를 들으면서 계속 울면서 복귀를 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저희 집안에 역경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역경도 되게 많았고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근데 저 오디오 안에 진실이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실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는데 그 교도소 앞을 지나서 가는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도소를 보면서 제가 외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할머니 저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저기는 이제 교도소야 라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교도소에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 엄마가 있어서 부대. 원래 잘 안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찍 결혼을 하셔서 두 아이를 낳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건축직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건물에 허가를 냈는데 저희 아버님은 말단 직원이니까 그냥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법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해서 한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재판을 치르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막 판사분 그리고 뭐 이렇게 관련자 분들한테 막 손편지도 쓰게 되고 그때 이제 갑자기 아버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영사업을 하게 되고 근데 한 번도 힘든 티를 낸 적이 없어요. 전 진짜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출장 가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독일로 출장 갔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막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몰랐어요. 진짜 그냥 엄마가 장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장사하는 그 어머니 그쪽 가갖고 막 용돈 만 원만 줘 이러면 엄마가 막 용돈 주면 떡볶이 사 먹고 막 이랬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그렇게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오디오를 들으면서 너무 후회를 한 거죠.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한테. 감정이 안 추스러진다. 자,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사고 쳤던 것들을 막 후회하기도 하고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건 사람은 그렇다고 확 바뀌지 않아요. 막 이래갖고 갑자기 막 개가천선해갖고 사람이 뭐 180도 바뀌고 이럴 줄 아셨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한 번 울고 끝났어요. 갑자기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울어서 안 넘어가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삶에 대해서 조금 후회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랬던 게 그냥 그때 그 감정뿐이었지 그게 확 제가 뭐 인생을 어떻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군대 전역하면 뭐 하지? 다시 어쨌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상담을 했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학을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돈을 벌어보는 건 어떠니? 이래서 그때 이제 군대 전역하자마자 저는 이제 돈 버는 일에 어,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저와 제 여동생을 데리고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게 돼요. 그때 이제 저는 그래서 아메이 여행의 첫 여행이 다이아몬드 여행이었어요. 그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여행을 갔는데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가셨지 저희들을 데리고 가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첫 여행은 다이아몬드 여행이었고 이 다이아몬드 여행에 가서도 정말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고 되게 무섭고 욕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다가 아메이를 하시면서 진짜 좀 많이 변하셨어요. 일단 먹던 술을 1년 동안 안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인 365일 중에 거의 360일 이상을 술을 드시는 분이에요. 건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데 아메이를 집중하는 1년 동안은 술을 아예 끊으시더라고요. 그게 일단 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막 책도 보시고 갑자기 다음부터는 저를 앉혀놓고 넌 꿈이 뭐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트레스였긴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많이 변하셨죠. 일단 그게 되게 좋았고 제 스스로 이 여행을 갔더니 모든 그 여행에 온 가족들이 너무 행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제 가슴 속에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느꼈고 다이아몬드의 자제분들이 대부분이 이 학업의 그 성취도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예, 이제 실례로 하버드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날 따라왔었어요. 저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저 여성분의 두 아들이 하버드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50% 이상이 거의 다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 꿈을 꿀 때 그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뒷받침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됐던 게 바로 다이아몬드 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제분들이랑 그 가족들이 다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싸울 것 같지도 않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이 다이아몬드 여행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메이를 바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어,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비춰봤을 때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창남 리더님 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향적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툭 건드려서 아메이를 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눈도 마주치고 않지 않고 그냥 눈을 피하면서 지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옆 사람이 탔어요. 거울을 쳐다보거나 땅을 바라보거나 저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아메이 아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성격도 일단 나랑 안 맞고, 워낙 다르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 숙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못할 거라고 저도 선입견이라는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선택한 게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전교생들이 다 해요, 야간 자율학습을. 근데 그 전교생 중에 저 혼자 안 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전 야자하기 싫어요. 이래갖고 빼줬어요, 저를. 그만큼 억압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이거는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억압이에요. 와, 제가 또 하필 병원에서 근무했잖아요. 저희 원장님은 술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술을 글라스로 줘요. 근데 전 술을 못 먹어요. 원치 않은 술을 무릎 꿇고 글라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진짜. 그리고 약간 그 가불이 확실하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출근해야 돼요. 더더욱 싫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데 야근을 서야 돼요, 병원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고 병원에서도 이제 술 먹고 사고 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필요해요. 근데 원치 않게 2, 3일에 한 번씩 야근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조건들이 월급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작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일을 시키면 그 일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변기가 막혔어요.
가서 변기를 뚫어야 돼요. 갑자기 침대 의자 바퀴가 왜 부러지냐고 갑자기. 그럼 또 가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B, C, D를 해야 되니까 1인 면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만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직장 생활은 진짜 난 못할 먹겠다. 나는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저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이 너무 이 자유에서 너무 자유를 억압받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영업을 추천받아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영업을 해서 사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일단 첫 번째 좋았던 점은 제 내성적인 성격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수입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험 영업을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한테 말 걸기도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판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어느 정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받을 때는 막 1,600만 원 막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막 1,000만 원씩 주고 이러면 저 와이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만나는 고객 수가 적어지고 제가 건수가 적다 보면 제 수입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수입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스트레스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아메이를 얘기를 해왔고 제가 아메이를 조금씩 알아보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메이를 경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제가 하는 일에 90%의 시간을 쏟고 아메이에 10%를 쏟았어요. 그런데 아메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메이는 이런 들쑥날쑥한 수입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수입이 작을 수 있지만 내가 조금씩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되면 1,0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쭉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부터는 제가 90대 10으로 시작을 투자했던 걸 80대 20으로 70대 30으로 나중에는 50대 50으로 이렇게 아메이 비중 투자를 점점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 수입이 적었을 때 아메이 수입이 뒷받침이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일단 좋았지만 이 불규칙적인 수입을 아메이를 통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이라는 기회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되돌이켜 보면 저는 배우자를 선택한 걸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여자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어요. 제가 첫눈에 반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저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했겠죠.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는 사람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메이를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쓰는 단어가 달라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강조법이 다 욕으로 했어요. 너무 좋아가 아니고 이 말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욕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변한 저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원래 투잡을 뛰었던 저 여자친구한테 제가 아메이를 얘기했을 때 아메이 한번 알아볼게. 아메이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 라고 하더니 이거 투잡으로 괜찮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투잡으로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이 여자랑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성격을 알게 되고 승질을 알게 되고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이쁘고 사람이 열심히 살고 너무 좋아요. 성격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둘이 싸우잖아요. 절대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하려고 하면 벌써 100마디를 해요. 싸울 때 절대 제 얘기를 안 들어줘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저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100번을 싸우잖아요. 100번 다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지만 그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면 내가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해요, 진짜. 이런 거 고민해 보셨죠? 그래서 선택했죠.
근데 살아보니 또 만만치 않으셨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사람을 평생 지기로 마음을 먹고 결국 결혼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알아보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나 아메를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이나 아메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알아보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어, 이 여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 번 보고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만나보고 경험해봐야지만 내가 올바른 선택 그리고 책임질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메이도 정확히 알아보시면 알아보고 선택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는 벌써 그냥 되게 수준 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도구인가라고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서 만약에 아메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지금까지 잘 살고 잘 먹고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듯이 아메를 선택하셨다면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메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서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아메를 알아볼 때 가장 좋았던 건 뭐였냐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영업을 할 때 대가 없이 저한테 뭔가를 다 퍼주는 그런 것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성공의 노하우를 자기의 시간을 내서 자기의 노력을 내서 저한테 와서 그 성공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뭐 빌지 않는 이상 아무도 저의 성공을 바라지도 않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자기의 성공의 노하우를 알려주질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 그게 저는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와 그 자세와 태도와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사업이라는 게 저는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려면 부자한테 가서 배워야 하는데 아메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들 특히나 뭐 영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가 없이. 근데 저는 아메이가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생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 없이 능력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성공을 하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나중에 힘이 약해져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놨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하나 남겨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런 고민을 한 다음에 저 8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일단 꿈을 갖습니다. 난 의사가 될 거야. 난 직장인이 될 거야. 직장인을 해보니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다시 찾는 거죠. 자영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자영사업을 해요. 근데 그 자영사업이 내가 원하는 삶의 도구가 아니랐던 걸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분명히 문제를 풀 때는 질문을 보고 답을 골라야 하는데 우리들은 답을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질문을 해서 후회하지 않나? 그러면 먼저 나한테 질문을 해보자. 넌 정말 어떻게 살고 싶어? 너의 진짜 꿈은 뭐야?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도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업으로 아메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아메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아메이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셨다면 그걸 책임감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배웠던 건 바로 미팅 빠지지 말아라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38살인데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평생 살면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수영이랑 달리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구력이 좋아서 저는 지구력 하는 운동,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단 한 번도 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번 달에 저희 와이프가 다이어트를 하더니 프로필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때도 저한테 계속 이야기했어요. 같이 찍자고. 근데 나는 운동을 평생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하기 싫은 거야. 일단 귀찮아. 그 왜 해? 막 그 무거운 걸 도대체 왜 들어? 막 야, 팔굽혀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군대에서 팔굽혀펴기 시키면 좋아해요? 뭐 PT 하면 PT 좋아해요? 막 그리고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잖아요. 뭐 이런 걸 왜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왜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사진을 찍고 오니까 그래도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제 머릿속에 딱 왔어요. 근데 해볼까만 하지 막상 운동해요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저희 와이프가 저의 손을 이끌고 헬스장을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80만 원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헬스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일단 뭐 했어요? 돈을 썼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귀찮음을 이끌고 일단 헬스장을 갑니다. 헬스장 가면 다 운동하고 있을까요? 다 놀고 있을까요? 그럼 제가 운동을 할까요? 그냥 가면 그 사람들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나와 비슷한 몸매를 가진 분들이 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나도 모르게 1시간 동안 하고 있어. 막 땡기고 있고 올리고 있고 막 땀을 흘리고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야. 내가 집에서 그렇게 운동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니 돈을 쓰고 헬스장을 걸어가니 운동이 되더라고요. 자, 수영을 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수영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상상만 해봐요. 수영이 돼요? 어딜 가야 돼요? 수영장 가야 돼. 억지로라도 가.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저는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지만 제가 은진 리더님보다 팔뚝이 얇았습니다. 평생. 근데 이제는 은진 리더가 제 팔뚝을 못 따라올 만큼 팔뚝이 두꺼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평생 못 느꼈던 가슴에도 근육이 있구나 하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더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진짜 이 환경에 적응하지 않았다면, 제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전 절대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를 하기 위해선 아메 환경에 가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집안에 앉아서 아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아메 60년 평생 자기 혼자 아메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모든 책에 써 있습니다. 근데 왜 혼자 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어쨌든 몸이 힘들든 어렵든 출근하는 것보다 쉬워요 안 쉬워요? 가게에 앉아갖고 24시간, 그러니까 18시간 동안 오는 손님 기다리는 것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훨씬 쉬워요. 이 미팅장 오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명히 됩니다. 환경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메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태도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태도가 안 좋잖아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아메를 이렇게 오래 했는 줄 아세요? 태도가 안 좋았어요. 이 태도를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희 와이프도 지금도 엄청 싫어요. 욕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와이프예요. 제 와이프에서 제가 이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요. 욕이. 그러면 벌써 그날 냉전이 흘러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 왜 그랬는지. 왜 화를 내지? 나는 이유를 몰라요. 왜냐면 난 무의식적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내가 눈치를 보고 있어. 왜냐면 벌써 표정에서 드러나거든. 뭐가 짜증이 난 거야. 결국 뭐냐면 제가 무심결 뱉은 욕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친구를 만나면 툭 튀어나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쓰고 있거나 내가 밝은 표정을 짓고 앉고 있거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하는 모든 이 사소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오기로 했어, 미팅장을.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10시 5분에 와. 이거 비즈니스에서는 그냥 아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계약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기다리고 있어요, 10시에. 근데 10시 5분에 갔어요. 여러분들 그 100억 그냥 하루아침에 날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태도인 거예요, 태도. 근데 이런 태도들이 안 좋은 것들을 바꾸는데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런 태도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 사업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이었는데 이건 바로 인간관계였어요. 아메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스폰서랑 싸웠거나 태도가 안 좋았거나 딱 요 두 가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 스폰서님의 태도를 보게 되고 스폰서님의 리더십을 보게 되고 형제그룹의 리더십,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돼요. 그럼 분명히 이 환경에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다 외계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다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너무 이상하게 좋잖아요. 그렇죠? 다시 되게 신기했어요. 직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업 조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들을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습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경업,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월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유튜브에 검색하시잖아요. 수천 개의 컨텐츠가 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돈 더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블로그에서 돈 벌기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자극적이에요. 직장 하루에 1시간 투자해서 월 100만 원 버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걸 찾아보면 뭐냐면 결국 블로그 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저 블로그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하나씩 올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을 하나씩 올리는 게 블로그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블로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블로그를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걸 근데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 3일,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방법 하면 사진을 어떻게 찍고 어떤 해시태그를 올리고 이거를 꾸준히 자신을 브랜드화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거를 다 실패하는 이유, 다 대부분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우리가 저거를 통해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이유는 끈기가 없어서요. 꾸준히 안 해서예요. 자,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구독자가 늘 때까지 꾸준히 해라예요. 근데 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야 할 것을 매일매일 하는 게 바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아메이도 방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줍니다. 아메이로 성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 혹시 유튜브 저번 주 주선홍 리더님 강의 못 들으신 분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보세요.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탱코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 이렇게만 하면 아메이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 지침서 같은 거예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아까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성공은 이 10가지의 습관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는 행동 루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 담배를 피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 담배를 피실 거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 물을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 프로틴을 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 똥 싸러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막 이런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저 탱커아들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어느 정도 습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난 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오디오 듣기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오디오를 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디오를 들으려고 오디오를 튼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인 거거든. 이게 다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다이아몬드들의 탱코와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그냥 습관이거든. 그냥 원래 눈 뜨면 오디오 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디오 듣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된 거죠.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탱코와에 집중하는 습관들을 만들었을 때 결국 성장하고 결국 저는 다이아몬드도 되고 에메랄드 되고 이 사업을 20년, 30년, 6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것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은 저는 그런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1,000만 원, 1억, 1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성공한 노하우의 습관, 내가 성공한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우리 아이한테 제대로 알려줬을 때 그 부는 더 오래가고 더 지속하고 더 상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들만 가르쳐주는 부자의 자녀 교육법 이런 게 있잖아요. 책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문화들, 그런 습관들을 알려주는 거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탱커에는 뭐가 있냐? 일단 읽고 듣고 미팅. 요 세 가지는 진짜 내 스스로 학습하고 내가 저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제품 다 쓰고 계시죠? 제품 정말 수천 가지의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을 썼을 때 나 스스로가 만족했을 때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잘 돼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공짜로 썼죠. 아메이 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쓴 거지. 쉽게 이런 거죠. 나는 너구리랑 신라면을 먹고 싶은데 누트리 라면만 먹어야 하는 스트레스죠. 네. 근데 내가 나중에 아메이를 알아듣고 이게 내 마트에서 내가 사는 거구나. 농심 자녀가 오뚜기 라면을 사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삼양라면 자녀가 신라면 사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내가 기업가 오너인데 뭐 비교해 보려고 먹을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사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메이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메이 제품 쓰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100% 애용을 하고 그리고 STP라고 있죠. 저거 이제 세 가지죠. STP는 사업 설명, 제품,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팀워크. 그래서 저는 정말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사람을 알리는 거. 우리 스폰서님을 프로모션을 하고 우리 그룹을 프로모션하고 우리 형제 그룹을 프로모션하는 것들이 이 사업에서 정말 행동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내가 학습한 것들을 행동했을 때 결과로 일어나지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와야 안 나요. 아까 그랬죠. 헬스장에 가서 10kg짜리를 들다가 20kg짜리를 들다가 30kg짜리를 들어야 내 근육이 늘어나지 10kg 들고 20kg 들고 30kg 들어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근육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쓰고 소비자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아메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수석 다이아몬드든 크라운 엠퍼서들은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죠. 저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김창삼 사장님을 보면. 그냥 막 아무나한테 명함 주고 아무나한테 그냥 제품 쓰라고 하니까. 근데 왜 그래요? 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한 게 있죠. 저 사람은 어차피 내가 아메이 치약 얘기 안 하면 어차피 쓸데없는 데 가갖고 치약 살 거고, 어차피 다른 데 가서 샴푸 살 거고, 어차피 다른 데 가서 세제 살 텐데, 이왕 어차피 돈 쓰는 거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이야. 진짜 뭐 생전 한번 본 사람은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가엾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게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아주 소중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당연한데 뭐 남한테는 굳이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말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행위고 행동인데, 그 행동을 매일매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아메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피드백이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나? 우리 팀이랑 우리 팀들과 함께 신뢰를 쌓고 있나? 내가 소비자들이랑 잘 관계를 쌓고 있나? 네, 이 비즈니스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로봇이랑 하지도 않잖아요. 소통이라는 걸 해야지 이 비즈니스를 지속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뢰를 쌓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혹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 않나?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조금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스폰서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잘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 이 사업은 누구나 다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2000년도에 무슨 운이 좋으셔서 다른 다단계도 아니고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볼 수 있게 됐었고 제 여동생도 직장 생활 하다가 오빠도 아메이를 열심히 하고 엄마도 아메이를 열심히 하네. 아씨, 나도 아메이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 여동생도 이제 아메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아메이로 어떤 아메이라는 도구로 다 인쇄술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운 그런 삶들을, 그리고 친구도 아주 많은 그런 삶들을 꿈꾸는 한 가지 그런 도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정말 이렇게 온 가족이 만나면 헤어지기 아쉬운 저녁에 잠자기 아쉬운 그런 가족들이 됐다는 것 자체 하나로만으로도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또 조금 더 지금 요산보다 조금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우리 아이 학교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한 30만 원, 40만 원이라도 조금만 더 벌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작게 꿈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저는 아메이라고 여러분들은 꼭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들의 인생을 정말 좋은 가족, 명품 가족으로 만들듯이 여기 계신 리더님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도 그런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